안녕하세요. 현실아빠 고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영통 에듀파크 소개를 했었죠. 이때 너무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말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좀 제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영통역 주변의 극동 풍림 아파트예요. 제가 극동 풍림 아파트를 설명드린 이유는 84 타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너무 큰 평수보다 84 타입을 선호한다. 그래서 영통의 역세권의 84 타입 아파트를 영통 에듀파크에 이어서 영통 극동풍림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다. 먼저 이 극동풍림 아파트는 교통이 엄청 좋아요. 1번 교통이 좋다. 교통이 뭐가 좋냐? 영통역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을 이렇게 걸어서 이쪽으로 가면 샛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은 5번 출구에서 이렇게 걸어가요. 샛길 여기까지가 3분, 여기 동은 4분, 입구동은 6분. 6분에서 4분 걸리는 초역세권 아파트다. 두 번째, 영통의 교통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영통 교통은 서울 가는 버스 정류장이 어디냐?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통의 버스 시작은 경희대학교에서 진행해요. 경희대학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서 실질적으로 여기 1번이 됐죠. 이렇게 와요. 살구골에서 2번. 그래서 이 살구골도 요 사는 사람들은 일로 와요. 그리고 요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여기 3번 일로 와요. 그래서 이 3번 극동풍림 아파트도 어디 있어요? 이 3번을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서울 가는 버스는 웬만하면 다 앉아갈 수 있다. 1112, 그 다음에 5100, 강남역 가는 거, 사당, M버스 서울역 가는 거 다 있죠. 이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영통 에듀파크보다는 좀 먼저 탈 수 있어서 버스를 안 보내고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통역이 더블 역세권이 되잖아요. 더블 역세권이 이제 인동선하고 이제 이런 수인분동선하고 겹치는 건데, 그 이제 영통의 교통에 서울 가는 걸 담당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예요. 그러면 이 역세권이 뭐가 좋냐? 이 역세권은 이 수원 사람들의 인접한 도시, 그리고 내 수원 내부를 곳곳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분당선 보면은 분당선의 특징이 뭐예요? 영통하고 수원역을 이어줬어요. 그리고 영통하고 수원시청 인계동을 이어줬고요. 그 다음에 영통하고 용인 기흥, 그리고 분당을 이어주는 그런 노선이에요. 사실 이걸 타고 뭐 서울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인동선이 나왔어요. 인동선이 엄청 좋은 노선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판단하죠. 근데 왜 수원에 영통에 인동선이 들어왔냐? 이 세상에 그냥은 없어요. 볼게요. 영통, 동탄. 여기 뭐가 있죠? 삼성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죠? 삼성이 있어요. 동탄하고 영통하고 어떻게 다녀야 되는 줄 알아요? 버스밖에 없어요. 버스가 버스 타면 여기서 동탄역에서 영통역은 뭐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동탄 1에서도 1시간 정도 걸려요. 말이나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5km밖에 안 돼요. 차 타면 10분,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 근데 동탄하고 영통을 이어주는 그러한 대중교통이 되겠다. 또한 영통에서 지금 수인분당선이 생겨서 수원역 가고 뭐 아주대, 인계동 가고 하는 거 되게 좋은데 이 아주대랑 광교 가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영통에서 아주대 가는 그 대중교통을 만들어줬고,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가면서 광교랑 이어주거든요. 신분당선이 광교 중역이죠. 그래서 이 인동선이 되게 별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유용한 교통이다. 영통의 입장에서는. 왜냐? 동탄과 이어주고 그 다음에 아주대, 광교랑 이어주는 그런 노선이다. 그래서 먼저 이 극동풍림 아파트는 교통으로서 굉장히 좋다. 왜냐? 영통역,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두 번째,
이 아파트 학군이 좋아요. 아, 근데요, 저기요. 저번에 학군은 영일중학교랑 영덕중학교가 좋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학군이래요. 여기는 태정중학교잖아요. 근데 맞아요. 말씀드린 대로 영일중학교랑 영덕중이 지금 영통의 2황이에요. 보다 영통 2황 하면 영덕중 영일중이에요. 뭐 객관적으로 얘가 1황이야 2황이에요. 옛날에 박빙이었는데 얘가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얘가 태정중학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내가 2황 할래. 엥? 뭔 소림?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통에 수입문당선이 생기기 전에 가장 아파트 값이 높았던 데 어디? 살구골. 어디? 대우동신. 어디? LIG. 건영. 여기 네 곳이에요. 평수가 컸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예요. 이 주변에 있는 중학교가 공부를 잘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 아파트 집값이 높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영덕초등학교, 영덕중학교가 셌고 그 다음에 살구골에서 영일초등학교, 영일중학교 이 루트에서 여기 있는 영덕중학교랑 영일중학교가 1왕, 2왕이었다. 둘이 박빙이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 얘네는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가 다시 한번 좀 봐볼게요. 옛날로 보면 평수가 이 신나무실에 있는 벽적골 신나무실 모든 아파트가 이 사교골보다 집값이 낮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역전이 됐어요. 볼게요. 네, 이 아파트 사교골의 8.2억부터 시작해서 9.1억까지 가죠. 근데 보면은 평당가 봐보세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태장중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여기 못지않아요. 오히려 더 비싸요. 평당가는. 다만 평수가 커서 더 가격이 높은 거다. 영덕중학교는 여전히 높죠. 근데 영덕중학교는 높은 데예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이야 벽덕골 주공 9단지가 평당가 5.9억, 평당가 2,300이 5.9억이지. 이거 옛날로 가볼게요. 1억 6천이었어요. 아파트 1억 5천, 삼성 2억 7천, 동부신명 2억 7천, 극동풍림 3억 7백. 근데 얘는 어때요? 3억 7천, 6억 천, 6억 천. 그 전에는 좀 더 차이가 났겠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전에는 태장중학교 주변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좀 저렴했어요. 그 말은 뭐냐? 조금 지원이 부유한 아파트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적은 확률이 있다. 그래서 교육열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영통의 중학교 1왕, 2왕은 영덕중학교랑 영희중학교였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영통역이 생기고부터 판세가 좀 달라졌다. 근데 요즘 집값이 8사탑 이하가 인기가 있다 보니 이 아파트들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온 게 아니고 이곳을 선호해서 온 거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장중학교가 2황을 노릴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태장중학교랑 영일중학교. 지금 태장중학교가 626명 정도, 영일중학교가 624명 정도. 인원이 비슷해요. 약 평균 29명 정도 비슷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살구골은 평수가 좀 크기 때문에 신혼부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사기가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가죠. 초등학교 볼게요. 영동초등학교 약 830명 정도, 영일초등학교 400명밖에 안 돼요. 2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한번 예상해 봅시다. 얘네들이 태장중학교로 갈 거고 얘네들이 영일중학교로 갈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약 한 100, 한 200명 정도
이제 태장중학교 가고 그다음에 한 75명 정도가 영문중학교 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특목고등학교나 외국인 학교 같이 특수한 학교에 합격하는 학생의 수가 중학교를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영동초등학교에서 이제 진학하는 태장중학교가 영중학교보다 확률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있다고 쳐도 이 영일중학교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약 20-30년간 명문을 유지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특히 이 사교육고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오고, 그리고 이 중학교가 좋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재력이 좀 있으신 분은 일로 들어올 거다. 근데 제가 이 태장중학교가 영통, 이황, 그리고 사방에 들 수 있는 이유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여기가 아닌 여기로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태장중학교가 이황 그리고 사방이 될 거다. 그래서 태장중학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다음은 상권이에요. 국동풍림아파트, 여기 영통에 요 상권, 그 다음에 요 상권, 영포역 상권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분, 여기서부터 대충 하면 15분,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거든요. 버스로는 뭐 두세 정거장 되겠죠. 상권이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마지막 그 영통 에듀파크는 이 영흥공원 있잖아요. 아, 대단한 점. 근데 여기에는 좀 우스워 보일 수 있는데 박지성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야이씨 장난하냐, 어디다 비교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박지성 공원이 더 유용할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10살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한테. 박지성 공원이요, 그런 공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놀이터예요. 애를 키워보신 분들 알죠? 놀이터예요. 큰 놀이터예요. 보면은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기 엄마들이 뭐 어린이집 끝나고 3시에서 4시 되면은 다 와요. 다 와. 그래갖고 엄마들 여기 이런 데 정지해 앉아 있어요. 엄마들 정지에 막 앉아 있어. 그리고 이런 데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애들 여기다 풀어놔. 그러면 막 지네끼리 막 놀아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지네끼리 막 놀아. 그러면서 한두 시간 뻐기고만 와도 애들이 막 체력이 다 떨어져갖고 집에 와서 그냥 쉬고 자면 돼요. 그러니까 영공은 좋죠. 근데 부담이야. 어린애가 있다면 좀 신혼부부나 그 다음에 좀 애들이 다 커서 나간 경우에는 산책하기 너무 좋은데, 아무튼 10세 미만은 이 박지성 공원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어떤가요? 이 극동풍림 아파트 제 정리를 해보면 교통 1번 교통, 2번 학군, 3번 상권, 4번 공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이 극동풍림 아파트가 이 영통 에듀파크보다 보통 한 5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비쌌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격을 거의 다 메꿨어요. 이제 한 1, 2천, 뭐 많아야 3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많이 가격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추천을 드리는 그런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영통역하고 청명역에 84 타입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다음번에는 영통에 노후계획 도시를 한번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노후계획 도시 어떻게 권역으로 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권역별 아파트들의 장단점, 그리고 가능성은 어디가 높은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